바로 주제와 관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사학의 자주성, 공공성과 교원 임용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초점을 교사 채용 시 사학의 전형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모색하는 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21년 9월 24일 이날은 국회에서 사립학교 관련된 규제법안 16개를 국회 교육위원장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대안으로 본회의에 전격 제안해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이때 국회 교육위원장께서 그 제안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를 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위주의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학법 그때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학법 53조의 2입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인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이면 교사죠. 교사 임용 관련해서 제11항을 신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제10항에 따른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10항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교사를 채용할 때 사학에서는 공개 전형 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것은 사학 방법의 강제와 시험 관리의 위탁 강제를 규정을 한 것으로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의 학교의 47%가 정규 교사를 쓰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 강제 조항 때문이다. 이유는 권학인형 구현에 적합한 교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사 채용을 한 학교의 72.5%가 1차 시험 통과자 중에서 권학이념에 부합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학의 존립 가치가 권학이념 구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그 방법은 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권학이념에 부합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사학 이 미션 네트워크와 또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한국초중고등학교 법인 연합회에서 사무총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이 두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또 그 결론이 확실하게 유리한 쪽으로 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오늘 그 자리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학의 교사 채용에 관해서 공개 전형 제도를 잠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공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된 건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 전형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때는 강제가 아니고 이미 위탁인데 이건 역시 2006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이에 일부 사학들에서 교육감에게 이미 위탁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시도교육청하고 또 이 학교 법인 측에서 사이가 좋은 관계죠. 그런데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위탁 강제를 중단하라 이런 피켓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교원 공개 전형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도 교육감들이 교사 채용할 때 사전에 뭡니까 시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신규 교사의 경우에 교사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면 사실상 강제 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시위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사실상 그 법제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1년에 필기시험 의무화와 시도교육감의 강제 위탁제 도입입니다. 이제 공개전형 임의위탁과 강제위탁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나 실기나 면접시험 등에서 학교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강제위탁에 있어서는 1차에서 반드시 필기시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며, 또 임의위탁에서는 공개전형의 위탁 여부를 그 시도교육청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학교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강제위탁은 필기시험의 경우는 반드시 위탁하라는 것이고요. 또 임의위탁에서는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건 일체 학교법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강제위탁에서는 시행사항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위탁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헌법적인 관점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일단 그 2001년도에 사학의 설립 운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로서 기본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상의 권리라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자유로운 임용권입니다. 독일의 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유로운 임용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의로 임용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학교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타의에 의한 임용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타의에 의한 임용을 거부할 권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그 전형 혹은 전형 방법의 자유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사학부 53조 2의 필기시험 제도와 강제위탁 제도에 대해서 그 위헌성을 잠깐 검토를 해보면, 우선 필기시험 강제는 전형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꼭 필기시험인가? 필기시험은 여러 가지 전형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학교 법인은 그 경영 철학에 따라서 전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기시험이 나름의 장점은 있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죠, 전혀. 두 번째로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것은 아까 말한 교원의 자유로운 임용권과 관련해서 타의에 의한 임용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강제 위탁하는 것이 그것만이 꼭 공정한가요?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면 학교 법인들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 1차에서 공개 전형을 하면서 필기시험에서 이 시도교육청에서 강제 위탁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권학인용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접근을 시험의 첫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학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것이고, 사학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것이며, 사실은 체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감과 협의를 강제하는 부분은 임용권자의 자유로운 전형 방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6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위탁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강제로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6항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이제는 사립학교에서 어떤 사학이든지 간에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공개채용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교육감이 원하면 시험의 내용에까지도 합의해야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 교원의 공개 임용과 공개 전형과 관련해서 학교 법인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 법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지만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강제하도록 한 것까지 위임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의 위배라든지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배와 관련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학 미션이라든지 한교총이라든지 또 한장총에서 21년 8월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이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얘기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 법인의 교원 전형의 자유부와 임의 위탁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사학법 53조 2의 제10항이 되겠는데 공개 전형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시행령에 보면은 공개 전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임용권자가 정하고 이를 실시한다는 조문이 시행령에 나오는데 그걸 법률에 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것을 시도교육감이 위탁해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해야 되겠죠, 마땅히. 그다음에 필기시험 등을 시도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위탁제는 이걸 회복시켜도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하신 최재형 그 위원실에서 이미 법제처하고 법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 개정안에 보니까 노란색 부분인데 공개 전형의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해서 공개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을 칠 때는 그 필기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조문을 그 필기시험 강제에서 임의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학교가 그럴 때 그 시도교육청에 해당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위탁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A라고 하는 학교가 이 전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무슨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위탁의 방법을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조문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자고 하면은 사학들의 공동 공개 전형 실시 선택권 보장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에서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가 법인협의회에서 이 공개 전형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6개 법인이 같은 날 신규 교사 15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이거 말고도 더러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그 필기시험 이때도 교육청에서는 그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압박이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 위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형 위원실에서 그 조항 신설안에 12항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이제 교원 임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문제가 있는 전형에서 문제가 있는 사학의 경우에는 강제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관이 개입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아주 이게 그 사학이 스스로 그 자구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요 12항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대만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점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필기시험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관이 개입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측 자치라고 하는 이 존중의 원칙을 사실은 우리는 아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사학에서 교사 채용 그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적으로 전혀 관심을 사실은 그 갖지 않습니다. 사학에서 그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학교 관련된 관계법에 나오질 않습니다. 노기법이라고 하는데 노동기준법, 우리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취업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취업규칙이 있고요. 물론 취업규칙의 그 법례는 문부과학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샘플이 있어서 그걸 갖다 쓰는데 학교 형편에 맞게 쓰는 것이고, 이 관할청에서는 그 사학에서 교사 뽑는 것과 관련해서 일체 개입을 하질 않죠. 사측 자체를 철저하게 존중을 하고 사학 근학 이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교장학교법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장은 교사법이라고 하는 국공사립의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장이 교사를 채용한다 이렇게 하는 조문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학교에서 교사를 뽑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일본에 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교원인재센터라고 하는 사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이 사립학교에 취업하고자 할 때 안내하는 멘트입니다. 그 멘트에 보시면은 사립학교 권학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립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권학의 정신이란 그 학교가 내거는 교원이나 학생 육성에 대한 이념을 나타낸다. 이 점이 공립학교와 다르니 이 사립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은 이 점이 유의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과 관련해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교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사학법의 규제 취지를 이해합니다. 기독사학은 스스로 늘 자정하고 경계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규제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학법과 동법 시행령이 학교 교사의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을 위한 공정성이고 투명성이냐? 어디까지나 공개 전형의 목적은 사학 설립 이념을 위해서 필요한 교사를 제대로 뽑는 데 두는 것이어야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만 충족하면 누구든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법령과 사립학교 1차 전형에 대한 관할청의 개입은 명백히 목적과 수단은 주와 객을 전도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학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학의 자주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학의 공공성은 그 결과에 대한 학교 법인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사학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로서의 공공성의 측면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 또는 규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학의 공공성의 두 측면과 개념의 재인식에 관련 것인데, 그러니까 공공성에 관해서 아까 우리 이영선 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제학적 관점인데 여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공공성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공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두 측면에 따라서 국가의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리는 적극적 공공성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지원과 조성의 정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리는 소극적 공공성이라고 하고 여기에 규제 정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공공성이라고 하면 모두 소극적 공공성이라고 공고하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적극적 공공성의 강조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는데 사학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사학은 그 선한 영향력을 개화기와 3.1운동, 해방후 공교육 과정의 확장 과정,
에서 뚜렷이 드러냈고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만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학의 교사 전형의 방법의 자유를 놓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학의 이러한 긍정적 기여, 적극적 공공성 측면의 기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조성과 보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정부 관계자도 참석을 하셨을 거고 국회 관계자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사학의 근화 기념에 충실하게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